자, 여러분, 이, 아,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6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해요. 과세표준을. 그럴 때 그 선생님 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보조단을 보니까 취득세는 역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등록면허세도 그렇고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과세표준이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과표 결정되느냐 이게 차이점인데요. 자, 56페이지 난가로 2번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이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이 부동산 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원칙 납세무자 결정해요.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서에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이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무엇으로요? 시가총액으로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요,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겠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 취득세에서 그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인데요.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A번에요. 이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죠. 외국으로부터 수입 위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가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객관성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또 법인 장부 중 법령이 정하는 취득가에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고,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에 검증받은 취득.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다만 근데 보시니까요,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밑줄이죠. 그 변경된 가액이요.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가로 안에도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1년제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 이것을 과세표준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시험에 한 2번 나오는데요. 이게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라며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라며요. 취득과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엔 1억인데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다.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이 등록 당시에 요 변경된 가액을 요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이요. 자, 그래서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 2번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아닙니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이 변경된 가액, 이것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플러스 표시요.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계산할 때 어떤 걸 과세표준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무엇을 과세표준합니까? 그 등기하는 등록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입니다. 다만 거기 여러분이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것들이요. 자, 거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기,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수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인데, 다만 가등기는 거기다 도입구리 땡냐해서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도 합니다. 채권 금액을. 그래서 둘 다 돼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는 부동산 가액입니다. 원래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순위 보존을 가등기 이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가등기 나왔다,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둘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비교인데요. 이 표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취득세는 자, 말씀드렸어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둘 다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니까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할 때 그 부동산 가액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둘 다 신고 가액인데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X입니다. 등록 당시고요. 자,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하는 게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에 하는 거 똑같습니다.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할 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뭐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사실상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거.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요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와 똑같이 등록면허세가 요 취득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시가순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금액으로 과표가 결정되는데 나중에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어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또는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비춰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다 차이가 나면 그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리을번도 우리가 똑같아요. 리을번도 취득세에서 나왔던 그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손할 취득할 때 했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라고 했죠. 건축하거나 대손할 취득할 때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그 아래 동그라미 A, B, C요.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90% 넘게 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는 C번 국민주택채권 같은 매각자손 같은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뭐냐면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 자, 어떻게 그때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고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하냐가 중요한데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거.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크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다른 하나는 또는 얘네들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요.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그럴듯하지만 가압류 등기 시는 뭘 과세표준합니까? 채권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 차이점도 법률 상식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이혼할 때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거 정광석화 같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구별의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서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 세법에서는 구별의 시기가 없고 그냥 등록면허세에서 가압류 등기든 가처분 등기든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뭐로 계산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계산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여담 삼아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혼하려고 맘 먹었으면 뭐 이혼하자는 말 감정적으로 막 이혼하자고 싸우다가 말하고 막 그러면은 불의의 일격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재산상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정광석화처럼 법률 전문가의 그 코디를 받아가지고 자 재산 처분이 가처분부터 남편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혼 절차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혼 통보를 할 때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 건장한 삼촌, 조카, 동생들 대동한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뭐 이혼에 싫어졌어 미워 이런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논리로 몇 시간이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죠. 사랑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헤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시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못 받을 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하고 또 가등기 같은 거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채권 금액 과세 표준한다. 꼭 알아두시고 거기 플러스 표시 보니까요. 채권 금액에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이건 바꿔서 시험에 나오기가 애매하고 나오면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올 거다 그랬는데 작년 시험 지문에 정답 주문 아니었고 그냥 옳은 지문으로 깔려서 나왔었어요. 자, 어떤 게 그 예냐면 이것은 자 여기 보세요. 요건 그 어떤 게 그 예냐면 여러분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근저당권 같은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는 게 특징인데 근저당권. 근데 뭐는 있냐? 채권 최고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이런 걸 과세 표준합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건수에 하는 과세 표준입니다. 자, 종량세,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요. 또 건당 6,000원 적용되니까 정액세를 적용되는 경우인데 자, 하나하나 또 알아 체크하셔야죠. 각종의 말소 등기요. 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 각종의 말소 등기,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다 하나하나 다 체크입니다.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등은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밑줄. 자, 해서 등록면세에 부과하면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정액세율이다. 즉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수 과세 표준하는 거 상처 말고 써야 되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건수에 따라 등록일수에 부과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어떤 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냐? 건수에 따라 계산한대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고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 부동산 가액이 1억짜리예요. 예, 근데 은행에서 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담보 비율이 축소돼서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 채권 금액을 담보할 수 없대요.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강력한 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어요.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대출 규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인에 대한 어떤 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여기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막 그런 건데 우리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세법은 과 관련한 내용들은 대개 입법,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을에 아니면 뭐 그 중간에 여름이든 어떤 임시국회든 법이 통과돼야 되고 대개 시행 시기는 대개 자 내년부터 거의 이제 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 시행령 같은 것은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되니까 만약에 시행령이 혹시 개정되는 게 뭐가 있으면 시험에 관계된 거다 그럼 제가 반드시 중간에 다 알려드립니다. 또 문제풀이할 때 알려드리고요. 다 과정에서 알려드려요. 예, 그리고 또 자료도 또 추가 제가 그 시험에 관계된 개정세법 이미 자료가 우리 무료 그 해커스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무료 자료 사이트나 어디 올라가 있을 건데 인강도 올라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되는 그 개정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자료 올리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또 보고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올려놓고요. 제 카페에도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6월달 현재까지 개정 내용은 반영해가지고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뽑아서 제 다음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학습 자료실도 올려놓고 또 회사 또 홈페이지에도 이미 또 지난번에 또 겨울에 올렸던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시험 요번에 그 부동산 대책 어제 막 많은 실무에 나가는 제자분들이 막 문자 메시지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막 물어보고 이것저것 막 그랬는데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막 또 대책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보는데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나중에 좀 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쭉 봤더니 하여튼 우리 시험과는 관계 있는 것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계되면 다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게 없었다. 우리 중개사 세법과는 왜냐면 입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 나왔던 대책들이 이제 그 통과 이미 이제 안정화 대책 나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여기 통과가 된 것도 있지만 이제 시행이 된 것도 있지만 법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국회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몰아서 이제 후속 입법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세법과 관련한 것은 부동산 세법 관련한 것은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어서 보시면 요거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그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렸는데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해서 담보물 추가할 때 만약에 보세요. 이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격 1억 원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했겠어요? 아니면 요 채권 금액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가 계산됐겠어요? 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아까 과세 표준은 뭐로 계산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채권 금액 돈 빌려 못 받을까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과세 표준이잖아요. 이미 5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0.2%죠. 소유권 이해 권리 등록매세 세율 이미 등록매세를 계산해서 냈어요. 그런데 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할 때 채권 금액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할 때는 뭐로 등록매세 계산한다고요? 건수로 건당 6,000원 받고 해줍니다. 건수로. 자, 그 얘기입니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건수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게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도 건수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면허 계산할 때 건수로 계산하는 게 어떤 건지도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03번 테마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인데요. 별표에 세게 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별표에 세게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세율인데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지자청이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는 일정 세율입니다. 탄력세율 정할 수 없고요. 자, 그러니까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것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부동산 등기가 표준세율입니다. 탄력세율 적용하고요.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 씌워놓고 반드시 등록세 세율 전체 아까 별표 3개 했잖아요. 여기 또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 씌워놓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을 여기 봅니다.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요. 이런 거는 원래 등록면허세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고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에 관한 거잖아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에 관한 거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원래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세에서 과세돼요.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원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냐고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가지니까 제가 맨날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가는데 등록면허세 나왔냐?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가 이미 옛날에 과세됐어서 이번에 등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취득세 제척 기간이 만료했다,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 또 아니면 뭐 등등 해가지고 4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등기만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아니면 취득세 비용은 옛날 취득세 비용은 과세되는데 하여튼 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만 이제 할 때 그때 비용입니다. 그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교재 그리고 1,000분의 8, 0.8% 8에 동그라미 합니다. 법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입니다. 보팔. 보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주의해야 될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8이다. 2.8%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 뭐라고요? 취득세는 건물 신축했어요. 원시 취득 원팔 2.8%입니다. 옛날 취득세 2%, 보존 등기 비용 등록세 0.8% 합쳐서 2.8%인데 얘는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몇 프로라고요? 0.8%라는 걸 주의합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우리 외운 거 그대로예요. 60, 20이요. 취득세는 농지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에 거 뒤에 거 나눠지는데 등록세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60, 20이요. 1,000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8, 상삼8, 무독립8, 1호, 유십, 20, 보8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등록면허세 세율을 외웁니다. 과세표준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똑같아요. 근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다 똑같아요. 1,000분의 2, 0.2%로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얘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지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세율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고 그랬어요. 자,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이 0점이고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아니고 뭐요? 요역지가 0점이고 승역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요역지가 0점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하는 것들이니까 채권 금액이 0점이고 전세권 설정 및 전세 금액이 0점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점이고요. 임차 보증금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임차 보증금 아니라는 거. 자, 월 임대차 금액이 0점이고 그 밖의 등기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를 말합니다. 건당 얼마라고요?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이 표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깔려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 플러스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요. 부동산 등기 최저한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볼게요. 자, 요약집 보니까 부동산 등기 산출한세액이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죠.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밖의 등기 세율이 6,000원이고 그거보다 적을 때는 6,000으로 한다고 그랬으니 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령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세 산출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 말은 등록면세 산출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적용한다. 그 얘기고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요 그냥 참고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 돼요. 원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유십, 20, 1,000분의 22%예요. 근데 다만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즉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 1%부터 3%까지 그 세율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1%부터 3%까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그 산출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는 역시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1% 적용될 때는 0.5, 3% 적용될 때는 1.5%이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무조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그 등기할 때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2%였는데 왜 취득세에서는 주택을 깎아주면서 세율을 깎아주면서 왜 등록면허세 안 깎아주냐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세율을 깎아줍니다. 자, 해당 취득세 세율 1에서 3%의 그 세율에서 100분의 50을 곱하니까 절반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취지만 알고 가시고요. 양가로 2번 등록면허세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옥 재건역이요. 요약집을 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 설립에 받는 산업단지 같은 데는 제외하고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업종인 쭉 밑줄입니다.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작년에도 나왔어요. 시험에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 같은 이런 것들 자,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죠. 휴면법인 인수한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요.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고 등기의 사각형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또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전입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이요.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 등기하거나 그럴 때 등록면세 중과사입니다. 표준세율이 몇 배로요? 3배로요. 자, 그럴 때 거기 표를 보니까 대도시 내 중과 대상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교를 봅니다. 중과 대상이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고, 등록면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이렇게 등기할 때 중과세입니다.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과세율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 중과 제업종에 대한 게 시험에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그래서 슬쩍 속이에요. 은행업을 할 때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 표준세율을 3배로 중과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 절차 별표의 3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세랑 비교해서 알아두면서요, 별표 3개입니다. 먼저 보시면 납세지는 당연히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물건 소재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주소지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실험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어디 물건 소지지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 지적재산권이니까 사람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가는 예외도 있지만 플러스 82줄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여러 번 바꿔서 나왔어요. 부동산 등록면세 부동산 등기 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저당권자 주소지이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동일한 등기 등기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포인트는 여기 등록관청 소재지니까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한 곳에 몰빵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랑 이걸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취득세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일한 대상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세나 취득세 납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지를 보시면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그랬을 때 얘기해 드렸는데, 그럴 때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재지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소재지별로 안 보냈어요. 소재지별로 안 보내서 요 얘기인데, 소재지별로 안 보내서 각각 납세지로 했습니다. 어떻게 안 본 계산했습니까? 면적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보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보내서 각각 납세지로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1억이다 과세 표준이 그러면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다. 6천만 원 곱하기 세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에서 나온 세액은 뭐 성남시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지난주에. 소위를 안 분화합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한 곳에 몰빵합니다. 어떤 거냐면 등록면허세는 예를 들어서 그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어떤 구로구로 한 곳과,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제 친구네 아버님이 오랫동안 그 사회사업 그 보육원 같은 거 있죠? 그 사회사업에 오랫동안 원장님으로 오랫동안 그 사회사업 하시고 나라에서 상도 받고 막 그랬던 분이, 표창장 받고 그랬던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는데, 친구 아버님이, 그 친구 아버님네 그 거기를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하고요, 경기도 부천인데요. 경기도 부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길어요. 긴 건물인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있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계선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실제로요. 아, 진짜요. 복도처럼 긴 데인데 저쪽은 서울이고 이쪽은 경기도예요. 진짜로요. 그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건물 신축했어요.
자, 보존 등기할 때 말하자면 보존 등기를 한다. 자, 그러면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것이냐. 여기 구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지. 예, 경기도 부천시 소지의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공시법에서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한다고 배워요? 예? 이런 때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아, 누가 얼핏 나왔네. 이럴 때는 직근 얘네들 그 상급 법원장의 지정받은 등기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더 이상 자세한 거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말고 김현희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어떤 건 하여튼 그 직근 상급 법원장의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천시 여기 등기소 여기 관할 지정받았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매수에 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록매수를 한 곳에 몰빵해 등록관청 소리지 등기소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그 지자체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그 지자체를 근데 등록면허세는 근데 취득세는 수입 안 번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있다. 뒤바꿀 수 있다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이름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그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나중에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수리를 납세지로 합니다. 어떤 거냐? 이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빌린다고 쳐요.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또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또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ABC 부동산이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 금액은 어떤 겁니까? 50억 이거잖아요. 하나의 채권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그렇잖아요. 예, 이거 채권금액 50억 담보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기소 등록관청 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경기도 C 부동산에 소지하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세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요겁니다. 바꾸면 각각의 등기 등록으로 봐. 나중에 뭐 등기하는 등록관청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고요. 이해하면서. 자 그래서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이 있으면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의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땐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자, 취득세에서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여기 화면을 보실래요? 취득세에서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였어요. 등록면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등록관청 소재지네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거기다가 취득세랑 비교해서 적어놓으시고 징수 방법 봅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록면세도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59페이지 요약지 맨 아래입니다. 원칙적으로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오면 안 돼요. 거기 가로도 비출이죠. 상속 중에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땡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계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취득세나 그렇지 등록면세는 상속 중에 포함해서 좌우지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거 기간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0페이지 가시니까요.
등록면세는 원칙 기간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등록 후에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요거 A번이고요. 자, 그래서 30일이었다 60일로 작년에 바뀌었죠. 하여튼 취득세에서는 30일은 무조건 틀리다고 해서 일단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A번이고, 해당 과세 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 줄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B번이죠. 자,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보통징수 액수 여기 쫙 밑줄이고 동그라미 C번입니다. 그래서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자,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나왔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걸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을 보겠습니다. 등록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등록 후 이게 중과 대상이 돼요. 그러면 역시 그 규정된 날로부터 며칠이야?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A번.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B번. 항상 포함재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C번입니다. 보통징수 액수요.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나왔다. 취득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취득 후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이럴 때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 딱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그 신고 납부 기간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뭐 거기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자, 취득세는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증여 포함해서요. 근데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상속 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면 안 된다는 거.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해 익숙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에 신고 납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6개월. 그럼 틀려요, 기간 나오면. 근데 둘 다 똑같은 게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둘 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며칠 내요? 60일 내 신고 납부 똑같습니다. 이거는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의 경우만 등록물세 기간이 나와요. 원칙 기간 없고 꼭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에도 여러분이 별 표시해 놓고 잘 기억합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표에도 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족세액의 추징입니다. 여러분, 부족세액의 추징.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서 부족세액 추징에서 기억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입니다. 징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니은번이 별표시죠? 신고의제. 작년에도 제가 별표시해 놓고 등록물세는 이게 결론적인 거다 강조드렸는데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이게 시험 지문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신고의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당 신고기간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는데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취득 지자체 등록물세를 낸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 등록관서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납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봅니다. 이 경우 결론 쫙 나와 있죠. 계속 밑줄입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자, 신고한 것을 의지해 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인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자, 무신고 과소지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주 표시 보니까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 제외는 등록면허세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가산세,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 어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지만 기간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일반 가산세 규정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면허세는 동그라미 디귿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같은 중가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 딱 할 수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서에 지자체에 등록관서 올 때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안 냈어요? 안 내고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은 하고 딱 또 아예 포탈 조세를,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우치와 친구들 같은 도사들이나 등록면허세 지자체 안 내고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부적을 딱 붙이겠죠? 안 보여. 그렇게 한 다음에 도술 써가지고 등기등록을 하고 또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만, 우린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가 좀 없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맨 마지막 60페이지. 기한후 신고 다 적용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지방세 기본법상의 기한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동그라미 6번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기 20%로요. 근데 감면받는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감면세기 20%로 농특세가 또 부과되기도 합니다. 한번 눈에 기두시고 등록면허세 비과세 봅니다.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또 보시면 국가 등의 등록부입니다. 작년에 지문에 또 나왔었고요.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등록을 받을 때 당연히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대한민국 정비관 등록이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똑같습니다. 양가로 2번 기타 등록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회의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비과세입니다. 다만 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유학집 없지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모든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회의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이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출자전에 따른 등기등록은 제외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는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눈여기 한번 봐놓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작년에 시험 지문이 나왔는데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요.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통인데 소통이라고 지가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 당연히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작년에 나왔었고 시험에 체크고, 이 동그라미 2번도 체크고 3번도 체크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등기 있죠? 이걸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근데 거기 각주 표시 보세요. 취득세에서 밑줄입니다. 과세했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과세했잖아요. 지목이 묘진 토지,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과 간주 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각주 표시 밑줄이요.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요, 취득할 때도 일반적인 토지 취득보다 중과 기준 세율이니까 2%니까 세율이 낮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만약에 과세한다고 해보세요.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저 형 명의로 등록해 하면서 서로 싸우고, 형제들이. 그 다음에 또 재산세를 부과해? 그러면 조상님 묘소를 다 없애버립니다. 자, 사람들이 1년에 부모님 때문에 묘소 때문에 재산세, 조상님들 묘소, 부모님까지는 모르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조상님 묘소 때문에 재산세 꼬박꼬박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묘소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와 등록세 비교도 별표시 하나 딱 해놓고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헷갈리지 말고요. 자, 먼저요. 자, 여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그래서 잘 헷갈릴 것 같은 것만 여러분이 교재에다 체크하시고요. 자,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고,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은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구도.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포함되는데 제가 생략했어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량세, 정액세율도 등록면허세는 적용되고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이니까.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과세 표준을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목 변경을 좀 주의해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할 때요.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할 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간주 취득이니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 정했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정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할 때 건당 얼마다? 6,000원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등록면허세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산출세 구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한번 했어요.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순액이 5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고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요? 4억 원 증가한 가액.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과세 표준 취득세.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원이요. 여기다가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간주 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2%요. 그래서 4억이 2%니까 248. 산출세가 얼마? 8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는 2%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았던 게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에는 등기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 따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따로 지목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거긴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땐 취득세에 에는 등기병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는 등기병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 이건 취득세고 지금 현 취득세고 등록면허세 계산해봐라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를 해야죠. 그럴 때 건당 얼마요? 6,000원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 6,000원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건당, 건수고 세율이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는데 등록면허세는 6,000원 적용합니다. 차이점 비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과세 표준과 세율 비교하고 산출세액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세 있습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이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신고 납부 기간 취득세는 원칙 60일 냅니다. 증여 포함해서 상속 6개월이요.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하기 전까지다. 근데 다만 둘 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 이건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이 나옵니다.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에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렸고 전유치와 친구들이나 있지. 자, 그 다음에 기한원 신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허용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 과세지 않는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수료 성격유세라 공짜로 안 해주고. 자,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없습니다. 취득세도 소액징수면제 적용 안 돼요. 이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어떤 게 소액징수면제였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지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 자, 취득세는 특별징수세는 경우 없어요. 근데 등록면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등록면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한번 보시고요.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감면 여부에 따라 또 차이가 나네요. 자, 이런 것들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거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요약집 61, 62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취득세, 등록면세 비교까지 다 봤습니다. 62페이지까지.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할 경우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요. 과세 표준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변경된 가액, 등기 등록일 현재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자,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등기 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요 말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2번입니다. 감유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맞습니까? 조당권, 경매 신청, 감유, 가처분, 가등기. 돈 빌려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고,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세율은 다 얼마예요? 1,000분의 0.2%.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1,000원의 파이다. 보존 등기 나왔다. 보, 8 맞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다. 맞습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임차보증금 아니고, 소유권 이해권리는 무조건 똑같아요. 1,000분의 2 맞잖아요.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기된 등록면허세는 증가한가액에 6,000원의 세율을 정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증가한가액 6,000원이 아니라 취득세가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고,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니까 뭐예요? 건당 6,000원입니다. 건수가 세표준 건당 6,000원이야지. 자,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건수야지. 증가한 가액 틀렸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작년 30회 시험을 조금 바꾼 건데 보세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앞서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맞죠? 하여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등록면허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했어요? 에? 그렇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뭐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된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2번 확실한 게 정답이 있었습니다. 계속 강조한 거.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직원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게 없잖아요. 등기관이 잘못 써놓고 김개통인데 수통이라고 그리고 고치는 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4번이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를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은행법,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대도시내 중과세할 때 그 설립 등기하면서 중과세하는데, 그 등기일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는 때 등록면허세 세율을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원래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지정분 사무소 설치, 전입, 등기는 중과세합니다. 변조세율의 3배로. 근데 여기서 왜 중과세 안 한다고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거 봅니다. 첫 번째요. 자, 이거 왜 화면이 안 보이지? 자, 중과산세, 산출세 100분의 80. 자, 요거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적용 없다. 등록물세 적용 없다. 1번 요거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 내 눈치만 보고. 아이, 진짜. 자,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이? 예? 맞아요, 틀려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요. 취득세는 원래 취득 후 신과정 매각하면 산수세 80% 중과세에서 적용하잖아요. 근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회원권 제외하고 또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근데 다만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 간주 취득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서 요 경우이기 때문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원래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자, 등록면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자,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연락에 밤새워 만들었는데 요 아래에 있는 표가 안 보이네. 이게 할 수 없네요. 이게 아래에 있는 표가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어쩔 수 없네요. 표가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요 아래 게 잘렸어요. 이게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제3장 재산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